자, 여러분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만큼 관상,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사람, 정말 돈이 끌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관상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관상 전문가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또 제가 사람 보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의 몸, 행동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잘 사는 분들, 잘 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그런 얼굴의 특징들이 있고 그것들을 또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풍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쓴 책 이 부의 풍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상의 요건은 바로 얼굴에 맑은 빛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맑은 빛은 피부가 하얗다, 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얼굴에 뭔가 맑고 선한 기운이 흐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얼굴에 정말 좋은 기운이 흐르십니다. 하는 것은 거의 뻥일 확률이 높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선하다. 저 사람 뭔가 되게 맑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탁하다. 뭔가 되게 악해 보이고 몸이 정말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그처럼 얼굴은 내 몸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내기도 하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내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되고 싶으면 얼굴에 맑은 빛이 돌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맑은 빛이 돌도록 하려면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갑자기 운동?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내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얼굴이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얼굴이 점점 하얗고 깨끗해집니다. 물리적으로도 하얗고 깨끗해지게 되고요. 맑은 빛.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 봤을 때 맑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 험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원리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얼굴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당장 내가 맑은 빛을 만들어내고 싶다 한다면은 밖에 나가서 뛰고 오신다든지 집에 사이클 있으면 사이클 열심히 한번 돌려보시고 땀을 한번 쫙 흘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또렷한 눈빛입니다. 이 또렷한 눈빛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운이 흘러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대운이 왔는데 그 대운도 좋은 대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 눈빛부터 뭔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뭔가 막 힘이 빠지고 막 사람들 눈도 막 쳐다보기 어렵고 눈이 마주치면 스스로 먼저 눈을 피하고 눈을 깔게 되고 이렇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눈에 막 힘이 빡 들어가고 막 눈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날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내 운의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또렷한 눈빛은 그렇게 내 운의 흐름으로도 느낄 수가 있지만은 내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군대에 막 전역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정말 강한 남성들이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이 돼 있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빛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눈빛은 자연스럽게 강렬해지고 또렷해지고 보는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제압한다는 게 막 억누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런 눈빛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 눈을 또렷하게 뜨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눈과 눈 사이의 부분입니다. 요거는 관상에 대해서 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쁜 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으면은 누구 같죠? 네, 예전에 그 개그 프로의 김미화 씨 같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일자 눈썹이 되면은 그렇게 보기 싫어지는데, 보기 싫어진다라는 거, 그 보기 싫어지는 게 단순히 보기 싫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보기 싫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의미를 더 새겨보자면은 이렇게 눈썹이 하나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죠? 네,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다. 이처럼 눈과 눈 사이가 털이 많고 맑지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맑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거나 혹은 어리석은 판단을 잘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타고난 눈과 눈이 좁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눈과 눈 사이에 잘 정리하시고 여기 피부 같은 것도 잘 관리하시면서 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들이신다라면은 조금씩 좋은 기운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입술이 붉고 입술 끝이 올라간다면은 정말로 그 관상에서는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뒤에 김수현 씨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연예인 중에서 입술 관상은 진짜 김수현 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흐릿하지만은 윗입술도 이렇게 두껍하게 선이 또렷하고, 윗입술이 또 두껍죠? 두껍게 끝까지 쭉 가면서 끝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이 올라가고 색깔도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입술 성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붉고 입술 끝이 올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주 웃는 겁니다. 자주 웃게 되면요, 입술 끝이 이렇게 씩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보조개도 저처럼 또 이렇게 보조개도 생기게 되고요. 웃는 얼굴이 환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정말 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뭐 성형외과라든지 해서 필러 넣으시든지 성형을 하셔도 괜찮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자주 웃으면은 입술 끝이 올라가면서 관상이 좋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입술이 이제 입술 색깔 자체가 푸른다든지 정말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내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니까, 입술 색깔이 좋지 않다라면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두툼한 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가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턱 부분이 주로 우리가 말년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턱이 끝에 두툼하고 받쳐줄수록 더 우리가 말년이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턱이 이렇게 딱 각져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거는 오히려 박복한 상입니다. 박복한 상이고, 턱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서도 또 거기 살이 두툼하게 붙어서 정말 뭔가 후덕한 느낌이 나는 거, 그게 두툼한 턱인 거고요. 사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 전체적인 상도 바뀌게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에 복원된 사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 얼굴하고 지금 우리 얼굴들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운명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고 우리 시대 얼굴에 다른 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턱이 좁빗합니다. 대부분 좁빗한 편입니다. 옛날 편보다. 이게 좁아지는 관상이 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힘든 세월을 겪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안타까운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턱이 두툼할수록 좋고요. 이 두툼한 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뭐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뽑았을 수 있는 좋은 복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차곡차곡 쌓는다라면 자연스럽게 내 턱도 후덕해지고 내가 후덕한 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들 이것을 하면은 성형을 한번 해가지고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성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성형을 하면은 지금 잠시 운이 좋아지지만 나중엔 나빠져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관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원리상으로도 저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만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성형 막 해도 잘 사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형에 대해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는 진짜 성형을 하면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대신에 이 성형 한 번이면 끝이지 내가 계속 손을 댈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성형을 하십시오. 성형하셔가지고 자신감 찾는 거 그것으로도 이미 성형의 효과를 본 것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좋은 기운이 쌓이니까요. 하지만 보통 근데 성형을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손댑니다. 하나 손대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한 군데 수리하고 나면 또 딴 군데 눈에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얼굴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대로 얼굴에 그냥 만족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있는 얼굴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상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상이라고 할 때 이 상, 모양 상자를 쓰죠. 이 상은 채상, 관상, 수상, 심상까지 해서 모든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보여지는 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심상까지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몸, 마음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 챙기셔가지고 잘 관리하시고 또 예쁜 얼굴, 멋있는 얼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신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